예민수의 경제 토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는데요.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정말 그렇게 막 탄력적으로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다 꿈이었는데 그죠? 요즘 숫자가 그죠? 숫자는 네. 기술 수준이 빵빵 터져요.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또 터뜨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난번 나왔을 때는 알테오젠이 기술했고요. 그렇죠. 네. 그때 규모가 한 2조 대 이집트 됐죠.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 예, 두 건 해가지고 ABL 바이오가 이번에는 4조 1천억대. 근데 인수한 회사가 GSK인데 GSK가 어디지? 사람들이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회사니까 빅파마 중에서 좀 끄트머리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좀 적은 회사, 작은 회사죠. 근데 규모는 크네. 그러니까 그 작은 회사가 이걸 가져가려면 예. 돈을 더 많이 지불했어야 됐겠죠. 아마 좀 경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예. 근데 ABL 바이오가 이제 오늘 또 분석한 것도 다시 한번 봤는데 ABL 바이오가 이번에 그 수출한 글랩바디 B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해가지고 BBB 셔틀 그래서 BBB 막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고 있는 막에 약물을 투과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거를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제 이게 사람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진화적으로 근데 이게 약물을 투여하면 약물도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치료는 열어서 약물을 주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열게 되면 수술하면 부담이 되죠. 최근에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파킨슨 치료할 때 이제 이게 투과 기술이 굉장히 크다 좋다 재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작년에 이게 기술술 나올 거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나온 거죠. 4월에 4조 1천억이면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두 번째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최대 규모인데 이게 큰 거죠. 옛날에 한미약품이 처음에 이런 거 잭팟 터뜨릴 때 뭐 1조 이래도 뭐 7천억 이랬습니다. 대단했잖아요. 예, 그죠?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2조, 4조 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 가치가 좀 좋아졌는데 네. 이게 또 핵심은 GSK가 가져갔다고 해서 이거를 독점적으로 쓸 수가 없다. 그 무슨 말이냐면 딴 데도 팔 수 있다. 알테오젠처럼 딴 데도 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데 BBB 셔틀을 만들던 원래 회사가 있습니다.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먼저 했던 드날리라는 회사가 딴 데 기술 수출했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5천억. 한참 잘 나갈 때 20조가 넘었었고요. 그러면 이거 ABL 바이오 아직은 이게 뭐 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기술이 나중에 반납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2조 5천억이니까 그러면 한 4, 5조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에 이제 또 학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올릭스,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제 1, 2, 3가 나왔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인공은 어디가 될까? 시장이 또 이제 거기에 관심을 막 갖고 있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아무도 모르는데 최근에 리가켄 바이오 대표님이 세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그 기사를 쭉 읽어보면 요약본이 뭐냐면 오리온에서 돈 대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R&D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오리온이 뭐 엄청나게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모자라서 R&D를 못하는 경우는 없다. 앞으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향후에 좀 기술 출시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로노이 뭐 GI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학회가 지금 제일 가까운 학회가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 연구학회가 이제 열리는데 4월 말에 예. 그게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지금 유한양행과 ABL 바이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산 ABL 바이오 기술입니다. 정확히는 같이 하고 있는. 네. 예, 그게 또 하나가 이중항체 관련돼서 이건 글랩바디 T입니다. T 관련돼서 지금 발표가 하나 더 있고요. 유한양이 그런 거 참 잘하네. 지난번에 오스트코텍이랑 한 거잖아요. 오스코텍, 그런 예. 식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픈 소스에. 예. 맥나자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있고요. 펩트론이 또 지금 비만 치료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원래 일라이릴리와 지금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기술 평가 중이거든요. 네. 12월 달에 끝납니다. 올해.
12월 안에 끝나는 거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거고 그거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이면 일라이 릴리가 이 기술을 떠가는 거고 아니면 버리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근데 펩트론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IEP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세포 내재화를 시키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펩타이드 기술인데 좀 영어로 하면은 뭘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ADC라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항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이게 지금 제일 핫하잖아요. ADC가 지난번에 이제 다이치상교랑 이제 알테오제닉이 체결했던 그 ADC 관련된 것들을 ADC에다가 펩트론의 IEP라는 플랫폼을 입히면 얘가 성능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ADC의 핵심은 항체 앞에 있는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이 링크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이 항체는 주로 이제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데 이 항체를 또 강화시키려고 이중 항체로 만드는 게 ABL 바이오고 이 항체를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해주는 기술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펩트론입니다. 근데 이 펩트론이 이 기술 관련된 논문을 이번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펩트론이 그동안 우리는 이제 바이오 모르시는 분들 그냥 비만 그렇죠. 치료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를 조금 더 성능을 개선시켜 주는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 맞게 해주는. 그러면 ADC도 성능을 높여주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알테오젠이 기존 약에다가 SC를 갖다 입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방사성 의약품 관련주인 이제 퓨처캠이 임상 결과가 지금 잘 나왔습니다. 임상 이상 결과가 이건 말기 전립선암 치료 환자들한테 이게 한마디로 몸 안에다가 핵폭탄 집어넣는 거거든요. 방사성 물질을 옛날에 방사성 치료하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쐬니까 그렇죠. 온몸이 약간 좀 뭐랄까 피폭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 원래 내부 피폭이 가장 위험한데 내부 피폭을 아주 소량으로 암세포 근처에다 터뜨리는 겁니다. 전구체라는 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퓨처캠인데 그게 지금 말기 전립선암 환자로 하여금 20명 정도로 이제 해서 임상을 했는데 생존율이 60%. 근데 이것도 노바티스가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생존율이 3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대비해서 지금 2배가 잘 나왔네. 근데 이게 방사성 물질이니까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부작용이 크겠죠. 암세포는 없어졌는데 사람도 같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부작용을 최소로 하려면 소량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퓨처캠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존의 노바티스에서 하는 거의 양의 한 3분의 1 수준을 투여한다. 근데 오히려 생존율은 2배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기대감이 막 생기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 아까 유한양행 참 잘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렉나자가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 최근에 지나쳐서 아마 관심 없는 분들은 기사도 못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폐암의 권위가 있는 어떤 교수분이 유한양행에서 뭘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연을 하셨는데 네. 타그리소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원래 이제 대표적인 폐암 그렇죠. 치료제였는데 예. 이제는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쓸 수밖에 없다. 1년 더 사는데 당연히 써야죠. 근데 얼마 전에 또 리브리반트가 SC 제형이 유럽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접근성이 좋아졌죠. 미국은 이제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게 판도가 지금 100대 빵이었다라고 하면 다시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요법 얀센이 갖고 있는 게 100으로 올라오고 타그리소는 아예 사라지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야 이거 맞으면 1년 더 산대. 그러면 이거 맞겠죠 무조건.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렉나자 이번에 그 병행요법인 거고요. 병용요법. 단독요법도 또 있다 그랬는데 그죠? 네, 단독요법도 네. 있는데 단독요법은 아직까지 이제 발표는 따로 나오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제 단독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이미 이제 임상 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그것도 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결국엔 유한양행의 주가는 렉나자가 그러니까 얀센이 리브리반트랑 같이 렉나자를 팔아주고 있는 건데 얼마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까? 로열티 규모는 뭐 10%냐, 15%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적으면 1년에 한 3천억, 많으면 한 1조까지 봅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자 이렇게 제대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점유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게 보이면 로열티 수치에 대한 영업이익 상승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계속 쉬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비만 치료제는 뭐 일라이릴리 제파운드가 국내 출시 임박을 하고 있는데 뭐 비만 치료제도 주목해 보셔야 되죠. 비만 치료제는 아까 얘기했던 뭐 펩트론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약들도 있습니다만 펩트론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종목을 막 이렇게 나열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는 뭐 그죠? 제가 말하지 않은 종목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바이오를 봤을 때 종목 단위로 접근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한 회사들의 유한양행을 빼고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바이오 테크 회사입니다. 신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 같은 걸 만드는 회사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다 보면 어떤 약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약들이거든요. 그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장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확장 가능성이 높고 뭐 HLB 같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관심을 오히려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관세 전쟁에서도 굉장히 자유롭죠. 의약품에 관세 부과한다고 근데 뭐 관세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우리가 의약품을 만드는 게 아니죠. 이런 이유는 그렇죠. 기술만 파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알아서 약을 만드는 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일부 뭐 원료를 대는 거 이런 거는 그러면 사가는 쪽에서 부담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여기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 그러면 탑픽이 뭐냐 너는 도대체 이런 거죠. 알테오젠 탑픽입니다. 저는 탑픽인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은 좀 지겹잖아요. 이제 무거워지고 그렇죠. 예. 시총 1위다 보니까 이제 장 빠지면 같이 빠지고 막 이러죠. 근데 저는 펩트론이 가장 예뻐 보이고 최근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만 치료제 이슈에다가 지금 다른 걸 ADC를 하나 얹어버린 거죠.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지금 반영시킨 거는 비만 치료제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향이 아주 천천히 잘하고 있다. 정고점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퓨처캠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거 그 임상 결과 나온 그 데이터들을 확인해봤는데 예전에 말기 전립선암 환자들은 전립선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안 쓰시면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빵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싹 없어졌습니다. 단점, 방사능 진료제의 단점은 살긴 사는데 이거에 대한 합병증이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이제 임상 이상 결과가 잘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에서는 이거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끝까지 개발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이제 팔겠죠. 국내 임상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요 세 종목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 내가 제약바이오 잘 모르겠고 흑자도 안 나고 막 적자인 애들 싫고 그러면 그냥 유한양행 사놓으시면 제약주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보셔도 된다. 네. 네, 롱텀으로는 유한양행. 매력이 있죠 제약주가. 그리고 이제 전보다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더디지만 편안하게 하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뎌서 그렇지 그죠? 예, 뭐 과거처럼 뭐 약 개발 못 해가지고 뭐 회사가 갑자기 뭐 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조업이니까 그죠? 바이오시밀러는 네, 그런 게 있고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바이오텍들도 사실은 무슨 엄청난 제조 설비와 무슨 뭐 연구개발하다가 그게 신약 안 된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다 파이프라인들이 이미 기술 수출된 것들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ABL 바이오도 그렇고 뭐 지금 알테오젠도 그랬고 그다음에 유한양도 마찬가지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동안 업력이 쌓이면서
전 글로벌리한 빅파마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들을 보시는 게 맞다. 네. 예. 바이오 투자 전략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